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정보입니다. 자, 액비 준지 3일 정도 됐는데요. 액비를 한번 오늘 또 주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고추가 얼마나 자랐는지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지금 줄 띄워도 되고 고추가 많이 올라왔어요. 힘이 아주 바짝바짝 올라오네요.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 액비 오늘 한 번 더 주겠습니다. 네. 지금 한 이렇게 피치를 좀 올려가지고 잘 자랄 수 있게. 지금 가지 이쪽에도 지금 그 토마토 이쪽에도 좀 같이 지금 다 주고 있어요. 조금 일단 키를 조금 키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 관수 위주로만 하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액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키만 크고 열매를 안 달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액비를 오늘 바로 한 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네요. 앞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액비를 한 2, 3일 간격으로, 한 3, 4일 간격으로 주게 되면 거의 많이 따라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고추 보니까 거의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한 60, 70cm 정도? 지금 근데 많이 작죠, 우리가? 많이 작아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6차 액비 간주입니다. 지금 한 이틀에 한 번인가? 3일에 한 번인가? 지금 액비 준지 한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금요일날 줬을 겁니다. 금, 토, 일, 월. 오늘이 월요일이죠? 12일? 네, 12일 월요일. 그러니까 3일 정도 됐습니다. 일단 물부터 받을게요. 자, 물 받고 또 반틈만 줄 겁니다. 반틈. 요거 반틈 줄 거예요. 확실히 액비를 주니까 힘을 받고 있어요. 고추들이. 미리 1대1 대 1대1로 해서 담아놓은 액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번 주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원래 액비를 줄 때 보통은 오전에 주죠. 오전에. 네. 물과 같이 간주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오전에 보통 주는데 저는 지금 오후에 주고 있습니다. 오후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오전의 경우는 어차피 이제 이슬이 어느 정도 있고 물이 또 있기 때문에 굳이 오전에 뭐 제가 또 물을 관수를 해줘서 그렇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오후에 주고 오후에 좀 축축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 됐을 때 이제 또 먹을 수 있게. 예. 제가 아침에 좀 늦어버리면 또 이제 먹는 시간이 약간 조금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녁 때 주고 아침에 먹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아침에 주고 다음날 뭐 하루 있다가 먹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식물이 언제 밥을 먹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통적으로 보면 밤에는 이제 그러니까 낮에는 강압성 작용을 하고 밤에는 이제 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물들이 진짜 밤에 쉬는지 아니면 밤에 또 다른 일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뭐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오후에 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도 주고 나서 이제 물도 주죠. 물도 관수를 또 해줘서 이제 물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낮에는 주로 물을 안 주죠, 잘. 근데
어차피 점적으로 주는 거면 낮에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뜨거울 때보다는 조금 시원할 때 줘야 물이 덜 증발이 될 테니까 아침에 주는 것도 좋고 저녁에 주는 것도 좋고 저는 이제 이거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지금 이제 액비가 받아지고 있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400리터 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저 바가지가 2리터 약간 넘어요. 한 바가지 뜰 때. 근데 이제 여기 깊이가 있어서 항상 똑같은 바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바가지 정도로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2번 정도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3일마다 한 번, 4일마다 한 번씩 준다면 반 정도 주고 좀 일주일 정도 한 번을 준다 그러면 얘를 한 통씩 주는 게 맞지 않나. 이제는 작물이 이제 모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 통씩 줘도 되는데 줄 때마다 한 통씩 갈아야 돼서 약간 귀찮음이 있죠. 예. 그거는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이게 작물이 밤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낮에 광합성 제공을 하는데 그때 탄성을 만드는 건 맞을 거예요. 탄성을 그때 만드는데 실제 이제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얻는 건 이제 낮에 얻는 건지 밤에 얻는 건지 밤에 양분을 끌어올려 놨다가 낮에 그 양분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잎사귀가 그래서 그걸 탄수화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좀 배움의 깊이가 낮아서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예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밤에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액비를 주는 게 만약 별 효과가 없었다면 이렇게 주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도 줘보고 오후에도 줘보고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후에 주는 게 액비는 더 맞는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물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게 뭐 오전에 줘도 똑같이 성장하고 오후에 줘도 똑같이 성장할 수 있겠지만 보통적으로 제가 오전에 줬을 때는 저 정도까지 성장을 폭풍적으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오후에 한번 줘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또 오전에 한번 줘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날씨라는 게 항상 다르잖아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해가 계속 잘 뜨고 이럴지 안 그럴지는 알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작물이 광합성을 해야 자라는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제가 아침에 액비를 주고 그리고 날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폭풍 성장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게 액비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원래 해보려면 작물을 반 나눠가지고 반은 아침에 주고 반은 오후에 줘서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소규모로 텃밭 운영하는 경우라면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화분으로 해서 두 개 나눠가지고 그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 화분에다가는 오전에 액비를 주고 한 화분에다가는 오후에 액비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모종은 키가 똑같은 크기의 모종으로 하고 빛도 같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놔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두 개가 다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하나가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씩 가지고 하는 거는 크게 데이터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10개를 20개 정도 만들어서 10개 대조고를 만들어가지고 10개는 오전에 10개는 오후에 해서 평균값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한 개씩을 해가지고는 평균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뭐 이제 그거를 뭐 우리가 무슨 농업기술 센터도 아니고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지금 오후에 관주를 보통 해주고 있고 이렇게 바가지를 몇 바가지 정도 해주고 있고 요 담은 거 1대1도 담아가지고 해주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 고추가 굉장히 키가 작고 잘 못 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폭풍 성장. 제가 봤을 때는 그 벼순도 굉장히 많이 나고 대궁도 많이 두꺼워졌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아직도 약하고 희마리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애들을 제가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액비를 따로 갖다 퍼주고 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거를 다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주는 걸 잘 받아 먹고 모두가 다 잘 성장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액비를 지금 거의 다 담았고요. 400리터 통에 10바가지니까 한 20리터 약간 넘을 거예요. 한 5리터? 20에서 3에서 27리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액비를 주었습니다. 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액비랑 여러분의 액비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잠그고 한번 혹시 이제 이물질들 있는 거 살짝만 한번 떠주고, 뭐 뜬다고 해서 다 떠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제 거름망을 통해서 액비를 줘야 하니까 이제 액비를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어요. 뭐 성장기 때는 질소 위주로, 그리고 이제 조금 컸을 때는 뭐 칼슘 위주로, 아니면 뭐 어떤 위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저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건강한 식물, 건강한 사람은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골고루 먹는 작물이 저는 건강한 작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편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뭐 질소를 더 많이 주고 뭐 칼슘제를 좀 적게 주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농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매년 그걸 제가 외워서 그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작물 보고 알아서 먹어라. 예, 저는 작물아 네가 알아서 먹어라.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다 줄 테니까, 골고루 내가 줄 테니까, 편식을 하든 말든, 편식을 하고 싶으면 편식을 하고, 먹고 싶으면 다 네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먹고,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히 줄 테니까. 완전 충분히는 안 돼요. 왜냐면 비만이 또 질병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병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비만이. 그래서 너무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라.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 끄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뭐 액비 주는 거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모더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구멍으로 다시 액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설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자동 수압 방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액비가 있는 곳은 높고 고추밭은 낮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액비가 압력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꽂아서 가능하면 점적 테이프가 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잠그고 이제 열어주면 이제 액비가 나가겠죠. 자, 다 빠져나가면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액비는 모두 다 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쩌다 자전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자전거입니다. 자, 표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늦게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표본 만들어야 돼서 네, 다시 나왔습니다. 자, 표본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23년 5월 20일 날 지금 만들어 놓은 표본이거든요. 3cm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하고 몇 열 몇 번 이렇게 몇 번째 나무에 있는 건지, 그래서 나무 하나씩 가능하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 확인을 안 할 거고 나중에 확인할 때 돌아가면서 확인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가능하면 좀 안 떨어질 만한 거,
지금 어떤 배가 좋고 나쁘고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금 바로 보이는 대로 해서 측정하기 좋은 이제 봉지 풀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달려 있을 만한 아이로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비절입니다. 비절의 첫 번째 나무. 다 이 위쪽에 있는 나무로 할 거예요. 왜냐면 아래로 내려가서 찾고 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까운 쪽에 있는 나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열에 있는 1번 B의 1번 나무로 왔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까서 일단 오늘 날짜에 배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모양이 좀 안 이쁘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뭐 이거는 이쁜 배만 선정해서 골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 일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일이거든요. 6월 12일. 자, 오늘이 23년 6월 12일. 그리고 여기는 여기 있는 배는 B1 B의 1번입니다. 그리고 이 크기를 재야겠죠. 크기 23년 6월 12일날 몇 cm였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cm 정도 되네요. 4.7cm. 4.7cm. 이렇게 4.7cm 측정했고요. 자, 카메라를 꺼내서 한번 보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이게 촬영이 제대로 안 되면 요거를 제가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보이려나? 보이겠구나. 보였겠네요. 자.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또 다시 촬영을 하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한 보일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cm였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라카로 살짝 색깔을 좀 칠해놓을게요. 안 그러면 안 보여서 봉지를 찾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놓으면 봉지 끝에다가 칠해놓고 이거는 씌워놓겠습니다. B1에 6월 12일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을 겁니다. 자, 다음 나무 한번 가볼게요. C열은 여기 아주 좋은 게 있네요. 바로 보일 수 있는 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잘 보일지. 괜찮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요거 위쪽에서 보는 게 낫거든요. 가능하면은 떨구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은 낭패예요. 여기는 지금 C열입니다. C열이고 크게 한번 재볼게요. 자, 이거는 4.9cm네요. 4.9cm. 보시죠? 4.9cm입니다. 자, 그러면 작성해 볼게요. 조금 밑에다가 적어야겠어요. 위에 1. 밑에서부터 적을게요. 가운데서부터 적을까요? 가운데 좀 이쯤에서 적을게요. 2, 3, 6, 1, 2. 4.9. 이렇게. 그러면 날짜와 크기가 다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봉지 넣겠습니다.
6월 12일 4.9cm CL입니다. 아, 낙하칠을 안 했네요. 아이고, 참. 이렇게 두 개 칠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열 가볼게요. D열은 가능하면 비슷한 위치에다가 달아놔야 그래야 제가 보기 좋겠죠. 여기다가 하나 할까요? 요거는 여기 다니다가 떨어뜨릴 수 있을까? 머리를 칠 것 같은데 제가 머리 안 칠만 하면서 잘 보일만 한 거에다가 네,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할게요. 뭐 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자. 이 배 크기는 볼게요. 4.6cm 정도 됩니다. 4.6cm. 자, 4.6cm. D, 2, 2, 3, 4.6cm. 됐죠? 4.6cm. 그리고 라카로 양쪽에 세워놓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 번 뗐다가 붙였다가 할 거기 때문에 요 과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과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예.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자, 2 한번 가볼게요. 이열은 이거 할게요. 이거 바로 보이기 좋으니까. 이거 잎사귀가 있어서 근데 측정하기가 뒷면에다가 하면 되니까. 자, 이거 크기는 크기가 4.8cm 4.8cm입니다. 4.8cm. 자, 잘 보여주길 바랍니다. 4.8cm. 이건 2열이고요. (4.8cm) 4.8cm 맞죠? 제가 또 잘못 적은 건 아니겠죠? 조금 또 다르네. 4.7cm로 보이는데 아까 전에 왜 4.8cm였지? 4.8cm로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완전히 타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 때는 또 이 크기가 나오고 어떻게 됐을 때는 또 크기가 약간 또 작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크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둥지에는 저기 과대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서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했는데 작년에는 많이 안 했어요. 한 3개? 한 3, 4개 정도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근데 올해는 11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 계속해서 측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3개만 측정하고 또 3개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쪽에 3개 측정하고 저쪽에 3개 측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도장지가 바로 보이니까 하나 띄워줄게요. 35.8도 17.9도예요 오늘. 엄청 덥습니다. 제가 더위에 너무 취약해서 더울 때는 일을 잘 못해요.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할게요. 이거 봉지 싸기가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쉽겠다. 근데 이거 돌아갔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쉽지. 자. 여기는 F열입니다. 크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4.5 약간 넘는데 4.5로 하겠습니다. 4.5. F의 첫 번째 나무 2, 3, 6, 1, 2 4.5cm. 자, 4.5cm입니다. 그리고 바카로 표시를 해놔야 찾기가 쉽죠. 바로 보이니까. 다 봉지만 있으면 안 보여요, 잘. 나중에 이제 빵빵해지면 더 잘 보일 겁니다, 봉지가. 갈수록 더 잘 보이겠죠.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도. 가능하면 봉지에는 그 과대는 건들지 말고 딱 잡아주는 형태로만 하겠습니다. 4.5cm. 그 다음에 여기는 G열입니다. G열에는 이쪽에는 달만한 게 없어서 안 들어갔네요. 조금 쉬운 걸로 작성하기 쉽고 보기 쉬운 걸로 해야 이 정도 좋을까요? 이 정도? 이 정도? 약간 아래쪽에 있긴 한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를 미리 봉지를 까서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그냥 측정하기 좋은 걸로, 보기 좋은 걸로만 그냥 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 모양이 다 틀려요. 천차만별이라는 뜻이죠.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는 가능하면 봉지를 씌우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는데 너무 바빠서 이거를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자, 이거는 4.5cm 약간 안 되는데 4.5cm로 가겠습니다. 네, 4.5cm. 여기는 G열이니까 (4.5cm) 바로 이렇게 칠해놓겠습니다. 끝에만. 다 칠해놓으면 제가 글씨를 쓸 때가 자리가 많지 않을 것 같아갖고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글씨 쓸 자리는 좀 많이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자, 최대한 봉지 스트레스 없게 이렇게 해서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H열입니다. H열은 이쪽에가 하기가 불편하네요. 이렇게 잡기가 아래쪽 요걸로 하겠습니다. 잴 때 아래쪽으로 좀 숙여서 재긴 해야 되는데 이 높이가 이걸로 할까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처음 빼는 클립이에요. 보시면 이게 여러 번 뺐던 클립이라면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로만 제가 이거를 처음 선정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빼고 낄 때 새로운 클립을 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믿어주세요. 예. 랜덤으로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정은 랜덤입니다. 요거 선택하는 거는 지금 랜덤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앞부분이 약간 불그스름해요. 이렇게 냉이 입어가지고 자, 4.6cm네요. 4.6cm 작성하겠습니다. 얘가 제가 H라고 말씀드렸죠? H. (4.6) 자. 뭐 제가 이후에 이제 뭐 2주 후에 측정을 할지 한 달 후에 측정을 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해놓은 게 아직 없어요.
가서 요즘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을 때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 요거 그때 요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요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쯤은 얼마나 컸나요? 몇 번째 거 보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면 그때 측정하겠습니다. 예. 또는 이제 별도 요청에 의해서 측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 I열. 왜냐면 여러분 궁금한 거 저도 궁금한 거 똑같아요. 궁금한 마음은. 예. 요건 2개씩 달린 거는 웬만하면 손대면 안 되고,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아래쪽에 달려 있어서 보기 좋네요. 이렇게 빼고, 자, 이거는 낙엽 이게 지금 이게 가리고 있어서 안 좋은 걸 선택했네요. 이게 참.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리고 측정할 때도 이거 고개를 숙여야 돼서. 자, 이건 4cm입니다. 4cm로 작성하겠습니다. I열이고요.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작네요. 이 배가. 그리고 라카로 끝에는 그리고 I열 23년 6월 12일 4cm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인다면 제가 나중에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한번 찍겠습니다. 예. 자, J열. 자, J열도 34.9도, 17.8도. 위에 걸로 하죠, 뭐. 위에 있으면 측정하기가 편해요. 봉지 까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측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수월하거든요. 이거를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좀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4.6cm 약간 넘는데 그냥 4.6cm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촬영이 잘 안 됐다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제 센치나 이런 거 작성한 거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라 2, 3, 6, 1, 2 4.6cm였죠? 이렇게 4.6cm. 이건 뭐 바꾸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촬영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배가 걸려 있으면 그 배가 이 배입니다. 뭐 다른 배랑 바꿔치기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제가 따로 편집 안 하고 그냥 리얼로 갈 거예요. 리얼로 편집 없이 그냥 갈 거라. 이런 것들은 제가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쫙 보여드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혼자서 이거 실시간을 이걸 핸드폰을 두고 다니면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K열 왔습니다. 자, K열인데 이거 2개가 붙어 있어서 안 되고, 이걸로 할까요? 이거 혼자 떨어져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얘가 커도 뭐 측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저걸로 하는 게 낫긴 한데, 저걸로 할까요? 차라리 저걸로 하겠습니다. 바꾸기. 왜냐면 얘가 배가 커지면 측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서 요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얘가 커져도 상관없죠. 이건 배 모양이 조금 안 이쁘네.
아, 근데 이걸로 하면 저게 좀 안 보여서 괜찮아. K열입니다. K열. K열. 네, 크기 먼저 한번 재야 되죠. 4.5cm입니다. 제일 큰 게 우리 집에서 4.7cm인가 그랬죠? 아, 5cm, 5cm까지는 아니었죠? 4.9cm였나? 4.5cm죠? K열. 이렇게. 그래서 총 11개를 제가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배 수확하기 전까지 모두 다 살아남는다면 전체적인 배의 크기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 못 살아나더라도 이 중에서 한 5개만 살아나더라도 충분히 표본으로서 가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얘를 이제 온도, 적상 온도 쭉 이제 있죠. 저희가 이제 인공수분 날짜가 4월 2일이었어요. 4월 2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오늘이 아마 69일, 70, 아마 오늘이 71일째일 겁니다. 71일. 인공수분 한지 71일째가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공수분 한지 71일째가 지금 4.5cm 이렇게 나오고 이 날짜에 측정한 날짜까지의 적산 온도가 몇 도였는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매일 관수, 그죠? 인공수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영상 5도인가 7도? 7도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관수를 해주는데 뿌리가 움직이는 시기부터 관수가 들어가고 요건 기본으로더라고요. 매년 똑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봉지 씌우는 일자는 매년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그거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 적산 온도는 인공수분 1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카운팅이. 그래서 인공수분 하고 나서부터 인공수분 완료일,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수분을 4월 2일 날, 만기일이 4월 1일이다 그러면 뭐 4월 3일에도 하고 4월 4일에도 하고 인공수분 했지만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4월 2일로 잡아서 기준으로 무조건 잡아갖고 적산 온도 몇 도 해서 다 이제 이렇게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해서 이제 요렇게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크는지 배가.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베린을 바르고 나서 며칠 됐으니까 요만큼 됐다. 그러니까 지베린을 며칠이나 발랐는데 그때는 몇 센치였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아예 애초에 잡을 때부터 표본을 잡아놓고 지베린 바르기 전에 센치 재고 지베린 발랐을 때 센치, 그리고 또 이후에 또 센치,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센치를 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제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고, 어쨌든 간에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뭐 인공수분일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 뭐 며칠째 됐을 때가 몇 센치 정도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화해서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찍은 거는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그거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은 배 크기 측정 샘플링 하는 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다 정보였습니다. 적과를 해야 되는데 적과를 언제부터 하지? 적과를 액비를 자주 쓰니까 일단 액비부터. 안 보이죠? 안 보여. 여기서는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다 칠해야겠다. 이게 뭐 뒤에서는 볼 일이 없긴 한데 라카를 양쪽에 다 칠해놓을게요. 그래야 어떤 면에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칠해놔야
이렇게 칠해놓으면 다 볼 수 있겠죠? 여기 있고. 자, 이거는 여기서 칠해놓고. G열. F열. E열. D열. 여기도 있어. T열. B열. 그다음 나머지 A열.